신짜오 깍반 한배 진출 한국 스타트업 CEO 포럼 제3편 ABC 스튜디오의 곽세혁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세션을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곽세혁입니다. 네, 처음으로 모시게 되었는데요. 네, 회사명이 ABC 스튜디오인데 뭐 약간 ABC 초콜릿도 좀 생각이 나고, 네, ABC 스튜디오에 대한 뭐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가 2016년에 창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A를 아트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트 비즈니스 콜래보레이션이라고 명명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커머스에 좀 감성을 입힌 그런 예술적인 뭐 커머스 사이트를 좀 앞으로 디벨롭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그 명명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시대에 맞게 그리고 저희 뭐 회사의 방향에 맞게 AI 빅데이터 컨텐츠 스튜디오로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트라고 하는 건 약간 그 감성이라고 좀 느껴도 될까요? 처음에 그런 지금 감성적인 부분으로 소비자한테 다가간다 뭐 약간 이런 측면이라 보면 될까요? 뭐 좀 더 그 이커머스가 예술적으로 가깝게 좀 운영을 하고 싶었습니다. 3, 2, 1. 작년에 스타일박스라는 또 여러 여성들을 위한 그런 패션, 뭐 이제 단독 브랜드를 모은 어떤 통합 브랜드, 통합 쇼핑몰을 런칭을 하셨는데 방향성에 대한 어떤 부분, 어떤 특별한 모티베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베트남의 한 그 로컬 브랜드들 한 500개, 지금 한 1000개 정도를 모아서 베트남 고객들에게 플랫폼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 2년 전만 해도 거의 이제 길거리에 있는 오프라인 샵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뭐 굉장히 전통적인 마케팅이라든가 뭐 오프라인 중심의 마케팅을 했는데 한 2년, 1, 2년 사이에 지금 온라인 마케팅 그리고 온라인 그다음에 몰, 그다음에 독립몰들, 그다음에 뭐 통합몰들, 뭐 쇼피라든가 라자다 같은 걸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급속도로 발달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베트남 여성들의 어떤 그런 니즈라든가 뭐 좀 더 혁신적이고 좀 더 발달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는 굉장히 커지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좀 코로나19 이후에 베트남도 요즘 막 봉쇄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게 오히려 좀 이런 온라인 쪽으로 소비자들, 베트남 로컬 소비자들 좀 유입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을까요? 네, 그럼요.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뭐 패션에 한정된 그런 현상은 아닌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영향으로 그게 다 거의 지금 일시적으로 온라인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거의 뭐 쇼룸 정도의 수준으로 아마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거의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대표님 기사에서 봤는데 이제 베트남에 사실은 이런 리테일이나 어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쇼핑 어떤 뭐 옷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샵들이 거의 오프라인 위주였다면은 저 온라인 그런 포지션이 계속 연마다 거의 10% 20%씩 성장을 한다고 좀 들었어요. 여기서 뭐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떤 좀 팁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기회를 어떻게 좀 잡을 수 있다라든지. 일단 뭐 패션 쪽에 한정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2년 전에 하여튼 저희 스타일박스 기획을 할 때만 해도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어떤 예를 들어 100개 오프라인 샵이 있으면 온라인에 샵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한 20% 30%밖에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거의 80% 이상 온라인 샵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가 지금 스타일박스처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데이터 중심의 정보 서비스업이 앞으로 계속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데이터나 콘텐츠를 모아가지고 고객의 취향에 맞게 추천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이제 성장할 거고, 사실 이미 콘텐츠 기반으로 어떤 유튜브라든가 기존의 이제 플랫폼을 이용해서 콘텐츠를 마케팅하는 건 이미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패션 쪽은 아직 좀 미흡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컨텐츠 중심의 어떤 그 패션을 접근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의 어떤 스타트업이라든가 뭐 기업들도 충분히 이제 들어갈 수 있고요. 네. 사실 뷰티 같은 거는 지금 패션 쪽에 일어나는 게 사실 5년 전 그때쯤에 이제 막 활성화가 시작이 됐었거든요. 네. 뭐 그 당시에 이제 뷰티 유튜버 같은 경우에도 뭐 영세대 베트남의 뷰티 유튜버가 한 2015년, 16년부터 활성화가 됐고, 근데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올해 사실 그게 굉장히 활성화됐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마케팅이라든 콘텐츠가 많이 막혔죠. 네, 그렇죠. 근데 마음이 아프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온라인 중심으로 콘텐츠, 마케팅, 뭐 SNS 정보 그런 쪽으로 많이 앞으로 활성화가 될 거고, 뭐 저뿐만 아니라 뭐 한국에 진출하시는 패션 쪽 관련되시는 산업이나 스타트업 분들도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예전에 2016년도쯤에 빅박스라고 하는 사업을 하시는 걸 제가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빅박스 사업에 사실 이제 호치민 쪽에 스튜디오를 갖고 계시고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양산을 하시는 부분을 제가 익히 봤는데, 그런 이제 컨텐츠 사업에 대해서 이제 커머스나 특히 패션 쪽에서 이런 SNS가 차지하는 중요한 어떤 비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컨텐츠가. 네. 거의 페이스북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뷰티 유튜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뭐 틱톡이라든가 뭐 인스타그램처럼 좀 짧게 고객들에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뭐 편하게 만들어서 그냥 감성적으로 짧게 접근하는 그런 콘텐츠가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콘텐츠 SNS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많이 쓸 거지만 그런 플랫폼의 이동 자체를 좀 잘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는 AI나 빅데이터에 기반의 좀 뭔가 추천이라든지 실제 그 데이터 기반의 뭔가 니즈를 발굴하거나 어떤 미래 수요를 예측하고 이런 부분이 좀 더 중요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플랫폼 측면도 지금 스타일박스가 좀 그런 쪽을 지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그 부분과 연계해서 혹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6년부터 비박스라는 이제 그 뷰티 커머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실패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뭐 잘 됐던 편이고 하나고, 실제로 이제 베트남의 거의 탑 5 안에 들어가는 뷰티 커머스까지 성장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외국인으로서 그 뷰티 커머스를 스케일업 하는 데가 어느 정도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케일업 하기가 어렵다는 걸 이제 판단을 하고 한 1년 반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패션 쪽 그 쇼핑 앱이라기보다는 쇼핑 정보 추천 앱인데요. 저도 지금 생각하기에는 사실 패션을 한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패션 쪽에 들어가면서 많이 스스로도 업무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판단을 하는 게 데이터다. 네, 실제로 패션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데이터와 인공지능 딥러닝 쪽에 꽃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패션은 아무래도 뭐 콘텐츠 영상이 많이 그 앞으로 퍼지더라도 사진 중심으로 많이 될 거고, 물론 이제 뭐 동영상 같은 경우도 거기서 데이터 마이닝이 가능하지만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걸 다 어차피 다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속성 값이라는 벡터를 끄집어내가지고 분석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딥러닝이고 빅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이미지라든가 콘텐츠에 많이 이제 치중이 되고 집중이 해야 되는 분야가 패션 분야고, 그럼 그게 필연적으로 데이터랑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추천이랑 연결되고 뭐 인공지능, 뭐 가상 피팅이라든가 그런 데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인 산업의 그 하나의 구조고, 그게 가장 활성화가 될 분야가 저는 패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실제로 이제 스타일박스라는 그 베트남 로컬 브랜드들을 모아놓고 지금 뭐 한국 브랜드들도 모아서 같이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베트남 중심인데 필연적으로 어떤 시장에 있는 데이터, 콘텐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구분하고 좀 가공을 해서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는 산업이 뜰 거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가지고 지금 뭐 개발과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한 3개월 정도 지금 서비스를 저희가 했는데 지금 한 다운로드 한 5만 명의 MAU가 한 2만 5천 명 정도까지 이제 달성을 했고요. 고객들의 평이라든가 그런 게 저희 뭐 안드로이드 마켓에 가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대 런칭한 지 얼마 안 된 앱에 다운로드 수가 5만 개에다가 리뷰까지 이렇게 좋은 리뷰들이 많다는 거는 전 스타일박스의 그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굉장히 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빅데이터나 아까 뭐 이미지 기반의 그런 파일들을 제이슨 형태로 떨궈서 이걸 데이터로 분류를 한 다음에 뭐 학습을 시킨다든지 사실 그건 다 클라우드 또 기반으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해서 모든 데이터를 부어서 여기서 또 사업의 어떤 장기적인 이점을 이제 창출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또 이제 지금 직접 또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또 저희 사실 고객사입니다. 아, 제가 뭐 개인 광고는 아니고요. 어쨌든 너무 감사한데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보통 IDC의 로컬 서버를 많이 썼다면 예전에는 이제 클라우드로 이동을 하고 있고 이게 좀 필연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베트남 사업을 한 대표님은 좀 어떻게 좀 더 클라우드에 대해서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뭐 사실 그전에 클라우드 많이 안 썼습니다. 근데 써봤는데 저도 굉장히 클라우드 쓸 때마다 아 이게 정말 미래구나라는 거가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데이터들이 그 클라우드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고 그게 뭐 가공이 되고 학습이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가 되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뭐 노코드랑도 연결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은 명확한 미래라고 보여지고 또 좀 더 뭐 코딩을 하거나 뭐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개인화돼서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하는 것까지 뭐 거의 원스톱으로 되는 게 앞으로 미래일 정도로 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클라우드 계속 확장을 시키고 메가존의 도움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시청자 여러분 제가 엎드려 절받기를 한 것 같지만 이건 절대 아닙니다. 대표님은 네 진짜 진실을 말씀하셨고 정말 진심입니다. 궁금한 게 또 있는데 이제 뭐 대충 한국에서 잘 되는 거 갖고 가면 잘 될까요? 막 이런 부분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떤 애티튜드 가져야 잘 될지 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 한국에서 잘 되던 거가 대박이 난 아이템이 실제로 많이 없죠. 실제로 많이 없고요. 뭐 몇 개 이제 있긴 있는데 실제로 지금도 배달의 민족도 들어와서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고 일단 전통적인 산업군에 들어가서 한국에 있는 산업 뭐 그런 것들이 베트남에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 뭐 건설 쪽이라든가 뭐 아웃소싱 그들의 이제 베트남의 어떤 인력이라든가 인프라를 아웃소싱해서 다시 재수출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성공을 했죠. 근데 이제 베트남 로컬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떤 큰 사업 성공을 한 사례는 저는 뭐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그 베트남에 없는 그런 서비스를 최초로 런칭을 하신 거잖아요. 이 보시게 된 어떤 뭔가 인사이트가 있으실까요? 아, 이거는 해야겠다. 그런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좀 궁금해집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 부분이라. 실제 베트남 사업을 한 게 올해가 만으로 거의 9년째입니다. 9년째고요. 2014년부터 유통 사업을 시작을 해서 커머스, 그다음에 뭐 실제로 거의 뭐 안 해본 사업이 없을 정도로 뭐 패션, 뷰티, 뭐 장비 트레이딩까지 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런 기회가 올 거라는 걸 사실 예측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순간이 왔었을 때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기다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이제 스타일박스, 이런 뭐 빅박스부터 시작된 이런 이커머스 패션 브랜드 쪽에 사업을 하시면서 아, 이 사업하기 참 잘했다. 추억이나 계기, 뭐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사건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고. 저희도 앞에 했던 그 비박스라는 코스메틱 커머스가 잘 안 됐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MAU도 잘 나오고 하던 상황에서 근데 이제 스케일업 하기 위해서 스타일박스도 같이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그 당시에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계속 같이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이쪽에 집중을 못하고 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코로나라는 계기로 이쪽을 좀 내려놨죠. 그러면서 좀 더 스타일박스라는 좀 더 데이터 드리븐한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저뿐만 아니라 저희 창업자들의 성향하고도 잘 맞다라는 거를 저희도 깨닫고 있고 오히려 재밌고 뭐 물건 하나 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 어떻게 보면 정보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을 리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발굴해내고 그걸 또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찾는 지금의 사업이 저희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멤버들 너무 재밌어하고 재밌고 의미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업이 참 좋습니다. 네. 아, 네, 너무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끌어주신 메가존한테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ABC 스튜디오 화이팅. 화이팅! 메가존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대표님. 화이팅을 해주셨으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베트남을 가려고 하시는 뭐 이제 사업가나 혹은 이제 창업가들에게 좀 응원의 메시지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아, 힘내세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런. 네, 뭐 당연히 베트남뿐만 동남아시아를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저도 뭐 조금 일찍 그 진출했던 사람으로서 혹시 이제 기회가 되면 또 많은 도움도 주고받고 싶고 그렇게 해서 저뿐만 아니라 그 한국의 많은 스타트업들이 혹은 일반 기업들도 진출을 해서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되었으면 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그럼 대표님 저희 마무리 인사 한번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행갑라이! 행갑라이!